안녕하세요. 한국문화예술연구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강신웅입니다. 이번에 제44회 한국문화미술대전에 좋은 작품을 출품해 주신 작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로서 44번째 맞는 이 전시는 전통을 고수하고 또 현재를 고수하고 전통과 현대를 아울리는 그러한 전시로서 많은 호감을 받아왔고 44년 전에 출품한 작가도 지금에 다 와서 출품을 합니다. 여기 출신 작가들은 온 세계에서 작품 활동에서 명성을 높이는 작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작품을 많이 출품해 주신 작가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리고 믿음과 화합 속에서 이루어진 이번 전시는 작품을 통한 문화 교류와 우위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올해부터는 개인 부수전을 5분을 영입을 해서 정말로 주옥 같은 작품을 출품해 주셨습니다. 작가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 앞으로도 본회는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여러분께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영화가 김문영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시민들한테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작품으로 제가 20년 동안 해왔던 북한산을 주제로 청아한 자연환경과 그 속에 신세계 눈이 내린 우리 한국의 기백이는 북한산을 주제로 작품을 이번에 내게 됐습니다. 겨울에 어떤 그 눈이 내린 순백의 순수한 자연의 그 색인 신색의 색감과 그 위에 영원한 우주를 뜻하는 파란색으로 우리한테 잃어버린 코로나로 인하여 뺏겨버린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그렸다고 생각하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 별을 보면 어느 별에서 우리가 왔을까 무한한 상상과 또한 맑은 자연을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코로나 시대에 힘과 위안이 되고자 이러한 작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숙희입니다. 제 작품은 아크릴화로 그린 작품입니다. 아크릴로 이렇게 굉장히 여러 겹으로 덧붙인 다음에 칼로 다시 이제 오려내고 또 오려낸 그것들이 보석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가 또 다시 활용하는 그런 기법을 쓴 건데요. 주로 이제 주제는 봄을 주제로 많이 그렸습니다. 지금 있는 그림들도 이제 봄을 주제로 한 그림들이 많은데, 봄은 우리가 이제 사계절의 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바라본다라고 할 때의 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 건데, 사계절의 봄일 때는 우리가 이제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예쁜 꽃들이 울긋불긋 피어나는 화사한 생명이 샘솟는 그런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이제 바라본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사물을 그냥 스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보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면 그 어떤 사물이나 대상에 대해서 혹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 애정을 갖는 것이고, 애정을 갖다 보면 그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공감하는 단계까지 가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계절적인 의미의 봄이 생명을 의미하고, 본다는 의미의 봄은 어떤 이해, 알아챔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채고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명이 샘솟는 사랑, 그래서 제가 말하는 저의 봄은 사랑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최용선입니다. 저는 그림을 그릴 때 무엇을 그릴지, 어떻게 그릴지 미리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림 그리기 전 집중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몰입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 순간에 느끼는 모든 감각이라는 건 시각과 촉각적으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공기와 바람, 날씨, 향기 같은 보이지 않는 것을 포함해서 제가 받아들이고 그것에 교감하는 저의 감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저는 작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조화와 균형이고요. 그래서 어떠한 터치나 컬러가 화면에 치우치지 않도록 전면 균일하게 배치하는 표현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보이는 밝은 컬러들은 메인 컬러와 조화를 이루면서 화면이 주는 크기와 메인 컬러의 무게감을 덜어주면서 분위기를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식물 그리는 작가, 보타니컬 작가 이선호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자연과 식물과 꽃을 좋아하게 돼서 나중에 꼭 꽃을 그려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호주에 오래 거주하면서 호주의 자생식물들인 유칼립터스라든가 와라타 같은 호주의 식물들을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로 호주 식물들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을 정할 때 저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아무 꽃이나 아무 식물이나 그리지 않고 저와 어떤 감정의 교류가 일어나야만 그 식물을 그리려고 계획하고 또 오랜 시간 관찰해서 그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이강숙 작가입니다. 이 그림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마음이 다 춥게 느껴지는 12월 겨울인데요. 저는 블루와 이 오렌지의 컬러를 이용해서 좀 더 따뜻한 느낌을 내고자 이렇게 태안에 제가 있을 때 바닷가, 안면도 바닷가를 상대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그림을 보면서 춥지만 따뜻하고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원하면서 표현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정 작가입니다. 저는 달 항아리를 그리는 작가인데요. 제가 달 항아리에게 관심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이유는 이 달 항아리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백자대호 40cm, 지름 40cm 이상의 크기를 가진 항아리를 달 항아리 백자대호라고 불렸는데, 달 항아리라는 이름은 별명은 김환기 선생님께서 달 항아리를 너무 좋아하셨는데 모양 자체가 달 항아리, 그러니까 달 같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애칭으로 달 항아리라는 별명이 생긴 거라고 들었어요. 여러 작가님들이 달 항아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많이들 그리시는데요. 저는 이 특별한 달 항아리의 자체를 좀 더 많이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개와 반짝이는 느낌을 주려고 유리가루를 썼고요. 또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들꽃, 저는 주로 이 자연의 들꽃을 특히나 좋아하거든요. 큼직한 꽃도 예쁘지만 들판에 흐드러지게 펴있는 들꽃을 너무 좋아해서 이 달 항아리와 들꽃을 함께 조화롭게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 달 항아리 그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그릴 때 환경 호르몬에 관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많이 아픈 지구를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물감으로 펼쳐놓고 하나하나 돌 작업을 하고 아크릴 작업을 하고 꽃 작업을 하면서 좀 마음을 많이 알았어요. 그러면서 지구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 가치에 관한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든 생명이 있는 생물들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흙에서 꽃이 피고 정원이 되는 상상을 해 보였는데, 눈앞에 있는 플라스틱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문득 얘도 함께 정원이 될 수 있을까? 기억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플라스틱을 올려서 지우고 싶은 건 지우고 살리고 싶은 건 살릴 수 있는 반짝반짝 빛나게 할 수 있는 수세미도 올려주고, 수세미도 꽃으로 피었으면 좋겠다, 저 수세미도 이러면서 그 수세미 위에 꽃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탄생된 아이예요. 그래서 평소 제가 그렇게 환경에 대한 생각이나 지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이 그림을 그리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또는 희망적인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 이건명입니다. 저는 텍스타일 물감으로요, 천에 이제 아트를 하는 사람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나비라든지 이 꽃이 희망을 주고 헐헐 날아다니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좀 넘어섰으면 하는 그런 그림들이고요. 이 연꽃 그림은 어두움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제가 연꽃을 주제로 해서 그림을 좀 많이 하는데요. 좀 희망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천에 의도하지 않고 시작을 해서 어떤 그림이 나올지 저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서 나오는 그 완성을 저도 모르는데 그려가면서 완성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화 작가 여울 장수경입니다. 저는 이번에 저 개인 부수전으로 12간지전을 제목으로 해서 작품을 그려봤는데요. 내년에 2022년은 호랑이가 주인공인 해잖아요. 그 각 12간지들의 특성이나 그 동물이 갖고 있는 재주들을 집어넣어서 표현을 했거든요. 호랑이 경우에는 흉배에다가 장군의 흉배를 넣고 그 다음에 리더십이나 용맹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등치를 크게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각 동물마다의 특징, 필살기,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집어내서 그 작품에 보일 수 있도록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각각 보시면 아마 재미있고 이 동물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를 다시 한번 느껴보시는 기회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볼펜으로 그리는 페나 작가 김진영입니다. 이번에 이 그림을 여기다 출품해서 동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재는 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볼펜으로 그렸고요. 이 터치는 하나하나 이거를 메꿔가면서 이렇게 나열을 한 거고요. 이게 색은 한 가지 색을 한 게 아니라 이 색 하나하나를 만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뭐 3가지, 4가지, 5가지를 해서 이렇게 응용해서 했고요. 이 성은 저희 딸이 독일에 유학가 있을 때 그 나일강변을 여행하면서 이 성이 너무 멋있어서 사진을 찍어 갖고 왔는데 그걸 이번에 한번 소재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 한울 이거를 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는 제가 거실에 앉아서 이거 색을 칠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구름이 너무 예뻐서 이거를 그 색을 하나를 가지고 이걸 색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늘 색을.